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의 기본 감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를 막으면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촉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촉각은 항상 느낄 수밖에 없으며 우리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촉각은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요. 자궁 안에 있을 때 이미 갖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돕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가볍거나 무거운 물체를 만짐으로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연구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클립보드에 붙어있는 이력서를 훑어보고 각 지원자에게서 받은 인상을 묘사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무거운 클립보드에 이력서가 있는 지원자들을 가벼운 클립보드에 있는 지원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이제야 왜 그때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지 알겠어요. 클립보드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행동은 앉아있는 표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는 협상에서 딱딱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덜 개방적이고 덜 동의했습니다. 또한 매끈한 퍼즐 조각과 사포의 질감을 가진 퍼즐 조각을 사용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거칠거칠한 퍼즐 조각을 만진 사람들은 매끈한 퍼즐 조각을 다룬 사람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어렵고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는 감촉이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질감은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촉감이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실험 결과는 2008년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차가운 얼음 음료 혹은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더 친근하게 보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촉각은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신경 종말이 우리 피부에서 수용기로 작동하면서 만약 신체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상이 존재할 경우 고통은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피부로부터의 고통은 두 종류의 신경 섬유를 통해 전달됩니다. A-델타 섬유는 날카롭고 찌르는 형태의 고통을 전달합니다. 레고 조각을 밟았을 때처럼요. 아야, 아프죠? C 섬유는 둔한 통증과 타는 듯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통증 자극은 척수로 보내집니다. 척수는 뇌의 다른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특수 뉴런과 상호작용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다양한 고통 자극에 반응합니다.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은 통증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정보를 보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러한 사실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통증을 경험하는 방식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의 내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집중하는 동안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도중 몸을 다치더라도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통증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 알려주는 피부라는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이 고통의 부정적 감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해리성 감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통증에 대해 인식하고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몸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통증 한계치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얼음 한 양동이가 필요합니다. 얼음에 손을 집어넣은 채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고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 짧은 시간이 지나면 손을 빼냅니다. 하지만 해리성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너무 무관심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하고 오랫동안 양동이에 손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꼭 초능력 같네요. I am a super genius.
그들은 정말 천하무적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통증 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몸은 여전히 부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부는 얼음물통 테스트 후에 심각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촉각을 악화시키는 일시적인 무감각증을 얻기도 합니다. 시각 정보를 얻기 위해 너무 몰두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매치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갑을 훔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아마도 붐비는 기차에서 신문을 읽거나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표를 들여다보거나 할 때처럼 피해자가 뭔가로 바쁠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죠. 무언가를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면 촉각이 덜 민감해진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시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촉각이 둔해집니다.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우리의 촉각 수용기는 짧은 시간에 걸쳐 두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나이 이후에는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지죠.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자면 피부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점은 노후의 걷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자주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인들은 발바닥의 감각으로부터 더 적은 정보를 얻습니다. 아까 말한 C 섬유 기억하세요? 그것은 둔한 통증을 구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센서들은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포옹을 받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달래는 손길처럼 사회적 유대감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아기들이 더 일찍 엄마 혹은 주 양육자와 첫 번째 접촉을 경험할수록 더 좋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 아기들은 발달 과정에서 약한 면역 체계와 인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혹은 나중에 다른 심리적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경우 의사들은 부모들이 몇 시간 동안 아기와 직접적으로 피부 접촉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인큐베이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기를 그 안에 혼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염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부족만큼 해롭지 않다고 밝혀졌죠. 성장할 때조차도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치유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실시된 연구는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포옹을 받은 여성들이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낮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더 많은 촉각적인 접촉이 있을수록 더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NBA 선수들을 조사했는데 하이파이브, 하이텐, 체스트 펀치, 그리고 팀 허들과 같은 유형의 상호작용을 더 자주 하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더 경기 성적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팀 동료에게 깜짝 허그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지 꼭 확인한다면 말이죠. 불행히도 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메신저 앱을 통해 친구들과 더 자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동료들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접촉의 결핍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너무 외롭고 허구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포옹을 해주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진짜 직업이고 그 사람들은 포옹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전문 포옹가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 냉정한 현대 세계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는 치료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포옹한 게 언제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꼭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